네, 에도가 람포의 천장 위의 산책자입니다. 코우타는 어떤 유희를 즐겨도 뭘 해도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직업도 학교를 졸업하고 갔긴 했었는데 길면 1년, 짧으면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다가 언제부턴가는 그냥 일도 하지 않고 재미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우타는 부모님한테 매달 일정 수준 이상의 용돈을 받고 있어서 솔직히 직업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코우타가 즐겨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숙집을 빈번하게 옮기는 거였어요. 조금 과장하면 도쿄의 하숙집은 거의 다 가봤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이사한 곳이 동영간이라는 이름의 새 하숙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숙집 근처 카페에서 아케치 코고로라는 탐정과 친해지게 되는데 코우타는 아케치가 들려주는 여러 범죄 이야기를 듣는 걸 매우 즐겼어요. 아케치 덕분에 코우타는 한동안 범죄라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범죄 관련 책들을 매일매일 사들였는데요. 그 책들을 읽고 나면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여기 책에 나오는 범죄자들처럼 이런 화려한 유희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코우타가 자기 방에 이불을 넣어두는 벽장 안에 선반 위에 올라가서 우연히 천장에 손을 댔다가 덜컥거리면서 천장 덮개가 위로 들리는 걸 발견해요. 천장 덮개를 치우고 천장 위로 올라가 보니까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꽤 컸는데요. 그리고 이 동굴 같은 천장 위 공간은 모든 방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그날부터 코우타의 천장 위의 산책이 시작됩니다. 코우타는 틈만 나면 밤낮 없이 도둑 고양이 마냥 발소리를 죽이고 천장을 걸어 다녔어요. 다행히 신축 건물이라서 천장엔 거미줄도 없었고 먼지도 쌓여있지 않아가지고 그 덕에 옷이나 손발이 더러워질 걱정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천장 위 산책의 묘미는 남의 비밀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신축이긴 해도 날림 공사라서 그런지 천장 곳곳에 틈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그 틈 사이로 다른 방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코우타는 이 천장 위 산책 덕분에 오랜만에 삶의 보람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천장 산책을 하던 코우타가 또 어떤 방의 천장 틈새를 발견해요. 폭은 좁지만 틈새가 길어가지고 조금 벌린 다음에 들여다보면 방 안의 풍경이 다른 방보다 훨씬 더 잘 보였어요. 그 방 주인은 마침 코우타가 이 하숙집에서 가장 싫어하는 치과대 졸업생인 엔도였는데요. 그런 엔도가 지금 방 안에서 속이 뒤집어질 듯한 표정의 얼굴로 입을 벌린 채 코우타의 눈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엔도의 방은 다른 하숙생들에 비해서 엄청 깔끔했어요. 책상 위도 그렇고 책장 안에 정갈하게 꽂힌 책들, 그리고 머리맡에 딱 맞게 놓인 알람식이랑 담뱃갑까지 어느 것을 봐도 평소에 매사에 확실하고 남의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참견하는 엔도의 성격과 왠지 모르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린 채 자고 있는 엔도의 모습을 한참 바라본 코우타는 난데없이 이 천장 틈 사이로 침을 뱉으면 엔도의 벌린 입 안에 딱 맞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틈 사이로 눈을 들이댄 다음에 위치를 몇 번이나 확인을 해보니까 침을 뱉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엔도의 입에 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코우타의 머리에 무시무시한 생각이 번쩍이면서 코우타의 몸이 천장 위 암흑 속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건 바로 엔도를 죽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코우타는 엔도한테 원한도 없고 무엇보다 엔도를 안 지 보름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엔도를 죽이고 싶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엔도의 생김새나 언행이 때리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코우타의 범죄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범죄 욕구가 있어도 죄가 발각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시도조차 못했었는데 만약 그것을 가지고
이 천장을 통해서 엔도를 죽이면 코우타는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것은 코우타가 이 동현관 하숙집에 이사하고 나서 4일 정도 지난 뒤에 알게 된 거였는데요. 그때 코우타는 우연히 엔도랑 엔도의 옆방에 사는 엔도 고향 친구인 키타무라랑 같이 엔도 방에서 한번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술에 취한 엔도가 여자친구랑 최근에 헤어졌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의대에서 모르핀을 구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벽장으로 가더니 벽장 안 짐들 속에 숨겨놨던 모르핀이 든 갈색 병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코우타는 바로 그 모르핀을 천장의 틈 사이로 엔도의 입에 떨어뜨려가지고 엔도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코우타의 계획은 이랬어요. 우선 엔도의 방에 가서 엔도가 자리를 비웠을 때 몰래 벽장에서 모르핀이 든 갈색 병을 훔쳐요. 그리고 엔도가 자고 있을 때 엔도 방 천장 틈을 통해서 모르핀을 엔도의 입에 떨어뜨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엔도가 죽은 게 확인이 되면 그 약병도 같이 떨어뜨리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코우타가 굳이 그 약병을 숨겨야 할 수고도 덜고, 또 죽은 엔도 옆에 그 모르핀 약병이 발견이 되면 엔도는 자살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약병이 엔도 거고, 또 엔도가 여자친구 때문에 자살을 하려 했다고 하는 건 그때 3명이서 술을 마실 때 같이 있던 엔도의 옆방에 사는 키타무라가 증언을 해줄 거였습니다. 며칠 후에 코우타는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엔도의 방에 가서 엔도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밤 10시 정도에 엔도가 화장실을 갔고, 코우타는 엔도가 나가자마자 조용히 벽장 쪽으로 가서 문을 연 다음에 짐들 속에 있는 숨겨놓은 갈색 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창에 커튼을 치고 방문을 잠근 다음에 갈색 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마치 약제사처럼 가루로 되어 있는 모르핀에 조금씩 물을 섞으면서 떨어뜨리기 좋은 밀도의 독극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결국 독극물이 완성됐고, 코우타는 독약이 든 갈색병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으흐 하면서 소리를 내어 웃습니다. 그 뒤로 코우타는 밤마다 그 독약이 든 병을 들고 천장 위를 산책하면서 엔도를 죽일 기회를 엿봤어요. 그리고 산책을 한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천장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엔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천장 구멍과 엔도의 입 위치도 그때처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코우타는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지를 뻔한 걸 겨우 참아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독약병을 꺼낸 다음에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고 마개를 뽑고 벌어진 천장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독약을 똑똑하고 몇 방울 떨어뜨려요. 다행히 독약은 엔도의 입 안으로 정확히 들어갔어요. 설마 눈치챘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틈 사이로 들여다보는데 엔도는 입을 우물우물 거리기만 할 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그 뒤로 코우타는 한동안 숨소리를 죽이고 엔도의 자는 모습을 지켜봐요. 그리고 실패한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엔도가 욱 하더니만 눈을 떠요.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는 난데없이 방 안을 둘러봐요. 그리고는 다시 바닥에 누운 다음에 힘겹게 몸을 뒤척이더니만 곧 얼굴이 점점 새빨개지고는 코끝이랑 볼에 구슬땀이 송골송골 배어 나옵니다. 그 뒤로 새빨갛던 얼굴이 점점 식으면서 종이처럼 하얗게 돼요. 그리고 들숨날숨의 횟수도 확연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숨소리도 나질 않아요. 그렇게 엔도는 시체가 됐습니다. 뭐야, 살인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코우타는 왠지 모르게 허탈해요. 상상 속에선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이 살인이라는 게 직접 해보니까 그냥 일상이랑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생각도 잠시였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아치기 시작한 코우타는 혹시라도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벌려놓은 천장 틈을 조심히 만져서 다시 좁혀놔요. 그리고 전등을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는 확신이 들고 나서야 천장에서 빠져나옵니다. 자기 방에 돌아온 코우타는 옷에 뭐 묻은 게 없나 하고 만져보다가 셔츠 주머니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꺼내서 보고는 기절할 뻔하는데요. 독약병을 맞는 코르크 마개였어요. 아까 틈 사이로 독약을 떨어뜨릴 때 셔츠 주머니 안에 넣어둔 이 마개를 깜빡했던 거였어요. 사소한 거긴 한데 완전 범죄를 위해서 코우타는 이 마개를 다시 떨어뜨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새벽녘에 겨우 잠자리에 누운 코우타는 마개를 깜빡할 정도면 다른 뭔가도 빠뜨리고 온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져만 가요.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한 코우타가 아침 일찍 하숙생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코우타가 일부러 오전부터 외출해서 낮에 다시 하숙집으로 돌아오니까 이미 엔도의 시체는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하숙생들 사이에는 엔도가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엔도가 정확히 왜 자살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대충 엔도가 여자친구한테 실연을 당해서 자살한 게 아니냐는 걸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무엇보다 방문이랑 창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고 또 머리맡에서 발견된 독약병도 엔도 거라는 기타무라의 증언까지 있어서 그 누구도 천장 틈 사이로 떨어진 독약을 먹고 죽었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의심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엔도가 죽고 이틀이 지났을 때 갑자기 아케치가 코우타를 찾아와요. 코우타가 겉으로는 아케치를 반갑게 맞아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코우타 입장에서는 탐정의 방문이 마냥 반가울 순 없었어요. 이 하숙집에서 독약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며? 아케치가 자리에 앉자마자 코우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사건 얘기를 화제에 올려요. 아마 아케치는 누군가한테 사건 이야기를 듣고 탐정으로서 흥미가 생겨서 찾아온 게 틀림없었어요. 코우타는 자기도 밖에 외출을 해서 정확히는 모른다는 밑밥을 먼저 깐 다음에 아케치랑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코우타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네가 아무리 명탐정이라도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걸? 이라면서 마음속으로 비웃기까지 하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케치가 엔도의 방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코우타는 그러자고, 마침 엔도 옆방에 엔도 고향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방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자신있게 말을 했어요. 범인이 탐정한테 살인 현장을 안내하다니. 풋. 코우타는 아케치랑 함께 엔도의 방으로 가는 내내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케치는 엔도의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있던 알람 시계를 보고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해요. 그걸 본 엔도의 고향 친구 키타무라가 엔도가 참 꼼꼼한 놈이라면서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도록 매일 밤 자기 전에 알람 설정을 해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엔도가 죽던 날에도 알람이 우렁차게 울렸다고 해요. 그 말에 아케치는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긁으면서 근데 좀 이상하다고, 밤에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다음날 알람 시계를 왜 맞춰 놓냐고 해요. 아케치의 말을 들은 코우타는 발밑에 땅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놀라요. 그리고는 아케치를 이 방에 데려온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 뒤로 아케치는 더 면밀하게 방안을 조사해요. 물론 천장도 놓치지 않고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아무리 명탐정 아케치라도 천장 틈 사이로 독약을 떨어뜨린 다음에 또 원래대로 틈을 메워놨다는 건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아케치는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여요. 그리고 코우타를 보고는 근데 너 아까부터 담배를 아예 피우질 않네? 끊었어? 라고 물어봐요. 생각해보니까 코우타는 최근 2, 3일간 그렇게도 좋아했던 담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우타는 요즘에 이상하게 담배가 안 땡긴다고 대답을 하니까 아케치가 언제부터 안 폈냐고 다시 물어봐요. 코우타가 한 2, 3일 정도 됐다고 하니까 아케치가
그럼 딱 엔도가 죽은 날부터네 라고 말을 합니다. 코우타는 한동안 엔도의 알람 시계가 신경이 쓰여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엔도가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인이 코우타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긴 했는데 그 상대가 아케치라는 게 코우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담배 기피증 증상도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근데 그 후로 보름 정도 아무 일도 없어서 코우타는 마침내 마음을 놓게 됐어요. 무엇보다 신기한 건 코우타가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는 조금 더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들이 다 재밌어졌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코우타는 요즘 매일 밖에서 나가 놀게 됐어요. 그날도 코우타가 밤 늦게까지 놀다가 하숙방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이불을 꺼내기 위해서 벽장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천장에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머리 하나가 보여요. 으아! 코우타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려니까 코우타 나야! 하는 소리가 벽장에서 들려요. 코우타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벽장으로 가서 보니까 난데없이 아케치가 벽장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벽장에서 나온 아케치는 코우타한테 미안하다면서 그냥 한번 네 흉내를 내봤다고 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단추를 쓱 내밀면서 이거 네 셔츠 단추 맞지? 라고 합니다. 그 말에 코우타가 헉 하고 자기 가슴팍을 보니까 셔츠 두 번째 단추가 없었어요. 아케치는 모양도 똑같고 이 단추는 니께 틀림없다면서 자기가 조금 아까 이걸 엔도방 천장 위에서 찾았다고 해요. 대체 언제 떨어뜨린 거지? 그렇게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당황해하는 코우타한테 아케치가 말합니다. 너가 엔도를 죽인 거지? 한동안 말이 없던 코우타가 별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아케치는 자기는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을 거라면서 단지 자기 판단이 맞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해줍니다. 우선 이전에 말했듯이 오늘 밤 자살할 사람이 다음날 오전 알람 시계를 맞춰 놓는다는 게 부자연스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엔도가 죽었을 당시에 모르핀 병이 담뱃갑 안에 들어있었고 병 안에 내용물이 담배로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데요. 자기가 듣기로는 엔도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인데 아무리 자살을 한다고 해도 독약병을 담뱃갑 안에 두는 것도 그렇고 내용물도 흘러 넘치게 냅뒀다는 게 왠지 부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동시에 코우타 너가 엔도가 사망한 날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우연의 일치라서 좀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코우타 너가 예전에 범죄 이야기를 나눌 때 굉장히 기뻐하던 게 기억이 났다면서 아마 너한테는 변태적인 범죄 기호벽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케치는 그 뒤로도 코우타 모르게 몇 번이나 엔도의 방에 와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조사 끝에 범인의 통로는 이 천장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코우타 너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트릭 하나를 쓰게 됐다는데요. 그건 바로 이 단추였다고 해요. 자기가 처음에 이 하숙집에 와서 코우타 너를 봤을 때 셔츠 두 번째 단추가 떨어져 있던 걸 봤다면서 그래서 옷가게에 가서 단추를 직접 사가지고 그걸 엔도의 방 천장 위에서 주운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행히 그 트릭이 제대로 먹혔다고 합니다. 아케치의 말을 듣고 나서야 코우타는 자기가 담배를 기피하게 된 이유를 알게 돼요. 그건 엔도가 죽고 나서 독약병을 떨어뜨릴 때 그게 담배에 흘러 넘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는데요. 코우타의 머릿속에 그 장면이 계속 남아서 무의식 중에 담배를 싫어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렇게 아케치가 떠나고 나서 코우타는 사형을 당하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에도가와 람포는 일본에서 추리소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게 거의 80년 전에 쓴 소설인데도 아주 특이하고 재밌네요. 역시 거장은 거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을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